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민주당이 유튜브 코리아를 찾아가서 소위 가짜뉴스를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튜브는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애국순찰팀 황경우 단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가짜뉴스 하면서 말이죠. 이자들이 지금 여론이 몰리니까 아주 위급했나 봅니다. 유튜브까지 찾아가고 말이죠. 네, 그렇죠. 특히 그 박강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 네. 사람은 계속해서 말이죠. 지금 우파 성향의 유튜브들, 공격할 요량을 이미 발표했었고, 급기야는 지금 구글 코리아를 방문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말이죠. 그 방문한 이유에 대해서도 말이죠. 신뢰 기반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허위 조작, 정보 조치해달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박강원 최고위원 등 민주당 의원들, 일명 민주당 가짜뉴스 대책 특별위원회 이런 걸 구성해가지고 오늘 구글 코리아를 방문했다. 그래서 가짜뉴스 삭제 조치를 요청할 것이다. 그리고 15일 밝혔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참 예견된 일이지만 말이죠. 정말 정작 가짜뉴스를 추궁할 거라면 정말 온 국민들이 지적하고 나서는 이 네이버를 먼저 방문해야 도리가 아닐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렇죠? 구글보다는 네이버는 이미 여러 가지로 우리 국민들이 정황상 네이버의 그 댓글을 통해서라든가 또 기사 그리고 또 조작 등등의 여러 가지 정황과 우려의 목소리로 네이버를 질타하는 그러한 소식들이 많이 있었는데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요. 당연히 네이버를 방문해서 주의를 환기시킬 줄 알았는데 그러한 작업을 오히려 구글을 방문했다고 그래서 사실상 국민들은 이건 뭐지? 또 한번 의심 아닌 의심을 하게 되는데 이 네이버가 분당에 있는데 말이죠. 국민들은 분당에 있는 네이버를 찾아가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많이 규탄했는데 이 민주당 가짜뉴스 대책위원회가 이 네이버의 주소를 몰라서 그러는지 네이버를 안 가고 구글 코리아를 찾아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네. 자, 가짜뉴스라고 하는데 말이죠. 구글 코리아의 입장이 저는 아주 가장 관심이 갔었는데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진행되는 사건에 대한 진실 파악은 되게 어렵다. 또 진실은 언제나 옳거나 그르거나라는 이분법적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가짜뉴스 삭제 요청에 대해서 완곡하게 거절을 했는데 아주 명언이에요. 그렇죠. 예, 진실은 언제나 옳거나 그르거나 하는 이분법적 문제가 아니다. 예, 시간이 지나면 그 진실이 거짓이 되는 경우가 있고 거짓 또한 진실이 되는 경우가 있다. 지금 나온 문제는 함부로 거론할 문제가 아니다. 또 하나는 구글은 우리는 지금 커뮤니티 가이드에 따라서 삭제를 하고 있다. 지키지 않으면 사이트 폐쇄가 되거나 또 게시물이 삭제된다. 우린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완곡하게 거절을 했는데 정말 낯뜨거워서 말이죠. 얼굴이 후끈후끈 걸릴 것 같아요. 민주당 이 사람들. 그러니까 구글에서는 이제 가짜뉴스의 정의를 분명히 내린 거죠. 네. 뭐냐면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특단의 어떤 그 법의 잣대로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더 나아가서 그 상황에 따라서 그 가짜뉴스라는 것이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은 역사적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적, 공간적 차이에 따라서 또 역사가 흘러감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심판을 받지 않은 내용을 가짜다 아니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갑론을박의 여지가 많은 것을 가짜다 아니다라고 딱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적인 그 동의가 100%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결론도 국민들의 민심에 맡겨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는 재판을 해서 그렇죠. 진실을 가려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역사적인 규명도 돼야 될 게 그렇죠.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개인의 평가. 그렇습니다. 이것마저도 가짜뉴스라고 몰아붙이는 건 심하지 않냐. 또 하나는 유튜브 코리아가 대한민국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글로벌한 기업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삭제했다. 그럼 미국도 적용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뉴스다 하면서 지금 뭐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 트위터에서 트럼프 공격이 엄청 심한데
찾아가서 법안 만들고 이거 삭제해달라고 하면 삭제해 줍니까? 그렇죠. 그런 사례를 남길 수 있고 글로벌한 기업이 대한민국에서 뭐 사실 미국이 그 차지하는 이 대한민국의 유튜브에 대한 이 비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유튜브가 맨 처음에 1억 달러를 주고 샀다고 해요. 네. 근데 지금 가치로는 15조의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는 회사로 변모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유튜브가 여기에 대해서 삭제를 해주고 또 민주당 정치권의 요구를 들어주면 이거야말로 유튜브의 또 구글의 명예에 또 이 기업 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엄밀히 따지면 이 유튜브를 말이죠. 기업은 기업이지만 그리고 그 돈의 가치로만 따질 수 없는 네. 그러한 이치에 있는 것이 또 유튜브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튜브를 지금 대한민국에서 흔히 그 수많은 세계 각국 중에 하나인 대한민국이 그것도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인해서 어떠한 것을 압박하고 또 수정해달라고 그러고 조른다고 해서 그 유튜브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그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형태를 말이죠. 바꿀 리는 천부당 만부당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강원 의원이 지금 정작 우리 국민들은 찾아갈 곳이 정말 이 언론 또 이 가짜뉴스 문제됩니다. 저도 공감해요. 과거 그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좌파들의 팟캐스트를 통해서 맞아요. 또 주진우, 김어준 씨 등을 통해서 지금은 뭐 출세가도를 달리지만 그분들이 음지에 있을 때 상당 부분 그 가짜뉴스가 양산된 것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거고 그 본인들도 일정 부분을 알고 있는 사실인데 지금 여러분들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궁극적으로 지금 확인해 보시면 이 네이버를 먼저 당연히 찾아가서 민주당에서 말이죠. 이 가짜 뉴스를 척결하겠다라는 의지를 네이버에서 포털 중에서도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 가서 자숙을 요청하고 분위기를 전환시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독려하고 요청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기업인 이 구글 유튜브를 찾아가서 한다는 것은 이건 좀 어불성설이지 않느냐. 그러면서도 우리 국민들이 어떠한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민주당에서 당연히 찾아가리라 이 가짜뉴스 대책특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정말 이 언론 그리고 보도 정보에 대해서 새로운 혁신을 요청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국내 기업인 네이버부터 찾아가야 되는데 네이버를 못 찾아가고 구글을 먼저 간 이후로 지금 현재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으로 있는 윤영찬 수석을 의식한 게 아니냐. 지금 이렇게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국내 기업인 네이버는 사실상 그 중심이 좌로 완전히 경도되었다라고 국민들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의 더불어민주당은 네이버는 당연히 우리 거니까 우리가 뭐 따지고 말고 할 게 없다. 다만 지금 우파, 반대파인 우파들이 주로 활동 영역으로 있는 이 구글, 유튜브가 문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튜브, 구글만 잘 길들이면 대한민국에 퍼져나올 수 있는 뉴스, 보도, 정보는 자기 자신들이 집권 여당이 다 아우를 수 있다. 이런 계산법인 것이 틀림없다. 왜? 네이버를 먼저 선제적으로 방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는 거론조차 안 하고 있다. 그런데 청와대의 핵심 인물인 윤영창 그 국민소통 수석이라는 사람이 네이버 부사장 출신으로서 더 나아가서 더불어민주당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SNS 본부장을 역임했던 윤영찬이가 지금 현재 청와대에 있다는 사실. 심지어 얼마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 특검, 국정조사, 이 국정조사, 국감, 여기에 네이버의 실질적인 전 총수라고 할 수 있는 이해진 총수가 여러분들 놀랍게도 이 국감에,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자기 자신의 변명 아닌 변명의 이유로 출석을 안 하고는 있지만 당연히 지금 이 정권 들어와서 처음 이루어지고 있는 이 국감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 자신의 일신상에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네이버의 실질적인 총수라고 할 수 있는 이해진 총수가 국감의 증인인데 불출석하고 있다.
이것 또한 지금 과기부 국정감사실이 분위기가 썰렁하고 흔들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여론조작의 중심에 있는 김경수, 청와대의 송인배조차도 지금 과기부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을 바로 이 박강원이라는 사람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방해 공작을 하고 있다. 이게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몸에 묻은 결을 똥을 못 보고 말이죠. 남의 몸에 있는 똥만 본다. 뭐 이런 우리 격언이 있죠. 그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흉본다. 뭐 이런. 지금 그 짝인 것이 민주당 의원들이에요. 박강원 의원이 구글 코리아를 지금 찾아가서 항의 방문하고 가짜 뉴스를 삭제해달라고 조르고 떼쓸 정도의 분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본인들은 말이죠. 당연히 이 네이버를 찾아가서 김경수 여론조작으로 인한 네이버의 대처 방안 뭐 이런 거를 따져 물어야 집권 여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예 네이버에 내자는 거론도 안 하고 왜? 이미 자기들이 잡아놓은 자기들의 그 수족관 안에 있는 그 붕어다 이거죠. 잡아놓은 고기다 이거예요. 누가? 네이버는. 네이버는 관리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이미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그러한 포털이기 때문에 건들 필요 없다 이겁니다. 문제는 구글만 자기 자신들이 제압을 하면 겁박을 주면 자기들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 소식통은 꽉 쥐고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거기에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박강원 의원이 발벗고 나섰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박강원 의원은 말이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구글 코리아를 방문해서 글로벌 기업을 포함한 인터넷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기 위한 것이다. 방문 목적을 그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한마디로 포털 등에 또다시 재갈을 물리는 그러한 압력을 일선에서부터 시작하겠다 하고 공표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야권과 국민들은 바라보게 되죠. 지금 여러분들 한편 민주당 가짜뉴스 대책특위라고 하는 이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짜뉴스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에서 민주당에서 뭐 민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말이죠. 자기들에게 불리한 그러한 뉴스를 가짜 뉴스라고 이제 얘기하겠죠. 그러면서 가짜 뉴스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근데 지금 총 146건의 허위 조작 정보를 1차적으로 파악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허위 조작 정보라는 것은 자기들한테 146건이 신고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확인을 해봤는데 그 중에 104건이 유튜브 영상이라는 거예요. 뭐 물론 여러분들 뭐 볼 거 없이 우파 성향의 유튜브겠죠. 그렇죠. 네이버 막 있는 막 지워주겠죠. 네. 104건의 유튜브 영상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104건의 유튜브 영상을 구글 자체의 커뮤니티 가이드에도 지금 사실상 위배되는 내용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구글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침, 가이드라인에도 이 104건의 유튜브는 위배되는 거 아니냐. 자기들의 자의적인 판단입니다. 민주당에. 그러면서 또 박강원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심의도 요청할 것이고 이게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참 웃음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법률지원단 그러니까 민주당에 있는 뭐 민변이겠죠. 뭐 법률지원단 그러면 여러분들 뻔하잖아요. 좌파들의 법률지원단 뭡니까? 거의 100% 민변이죠. 법률지원단 검토가 끝나면 민변들의 검토가 끝나면 법적 조치도 진행하겠다. 이렇게 지금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겁박 아닌 겁박, 공갈 협박 비슷하게 말이죠. 엄포 뭐 이런 걸 노는데 참 가소롭기도 하고 시건방지기도 하고 말이죠.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네요. 네, 지금 말이죠. 너무너무 한심한 게 구글은 말이죠. 여러분들 굉장히 큰 것 같잖아요. 세계적인 회사고. 근데 지금 성장이 시작 단계입니다. 예, 이제부터 구글은 성장이 시작 단계인데 이 유튜브는 사실상 전 세계에 서버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 세계에 서버를 두는데 주로 어디에 두냐? 그건 이제 열이 굉장히 많이 난대요. 과열이 많나 봐요. 이 서버가 지금 2014년도
14년도에 전 세계 90만 대, 서버 대수가 90만 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 5년 전에도 90만 대니까 지금 아마 2배 이상 늘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서버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또 압박하기 위해서 존리 구글 코리아 사장을 불러갖고 말이죠. 세금 왜 안 내고 있냐? 서버가 왜 우리나라에 없냐? 서버가 우리나라에 있으면 이제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왜 없냐? 왜 세금 안 내냐?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어요. 국감장에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존리 사장은 얼마나 버냐 니네들. 그거 영업비밀이다. 알려줄 수 없다. 당연하죠. 예, 대한민국에서 얼마 벌어가냐. 그거 영업비밀이다. 전 세계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걸 왜 물어요? 왜 물어요, 진짜. 그러니까 압박을 하려고 근데 너무 유치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유튜브, 구글, 이런 서버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열이 많이 나요. 그리고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전기료가 쌓여야 되고, 또 과열을 시키기 위해선 일부러 추운 지역. 추운 지방이. 예, 알래스카 이런 추운 지역, 뭐 캐나다 이런 추운 지역, 뭐, 그러니까 뭐 유럽 같으면 이제 북유럽 쪽에 추운 지역에다 놔야지만이 그 에너지를 좀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과열을 시키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유튜브의 이제 공식적인 그 영업 방침이죠. 근데 그런 걸 왜 간섭해요? 그런 걸 왜 간섭하는 건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한다는 얘기가 망을 사용하고 있지 않냐, 유튜브가. 꼴값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아마존에서 물건 사잖아요. 근데 왜 아마존에다 대고 야, 왜 너 서버를 대한민국에 안 놓냐? 그리고 또 지금 중국에서는 알리바바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알리바바 엄청난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젊은 애들은 알리바바에서 싸게 막 수입을 하거든요. 왜 알리바바 한국에 서버 안 놓냐? 왜 세금 안 내냐? 애들 장난도 아니고 말이죠. 가짜 뉴스라고 해서 언론 탄압하면서 그것도 모자라갖고 구글을 압박하려고 이런 유치한 애들 같은 장난을 하고 있으니 이게 민주당이 할 짓입니까? 아유, 진짜 너무너무 한심해요. 왜 그 정당한 기업에 대해서 어떠한 그 영업 방침이라든가 노하우라든가 뭐 이런 거를 말이죠. 공개석상에서 국감이라는 것은 말이죠. 대한민국의 국감이지 전 세계의 국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다가 불러다 놓고 꼭 물어야 될, 그러니까 이 국정감사라는 것은요. 입법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국정감사는 중심이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거를 물어보는 거죠. 자기 국회의원들이 자기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묻는다는 것은 곧 뒤집어 얘기하면 지나가는 여인의 남의 치마를 들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왜 남의 치마를 들쳐서 속을 들여다봅니까? 예? 그 회사 멀쩡한 회사 예? 유튜브 코리아는 자체 내에 말이죠. 경영 방침도 있고 경영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왜 감나라 판나라 왜 그런 걸 왜 물어봐요? 응? 자기들이 부러우면 똑같은 비슷한 회사를 투자해서 차리면 되지. 전 도저히 이런 것을 국정감사에서 말이죠. 그 회사 차원의 그 내부 기밀, 뭐 돈 얼마 버냐는 등, 서버를 왜 한국에 안 두냐는 등, 아니 별의별 걸 다 물어봐요. 예? 그냥 구글을 압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압박이 아니라 그 얘기 듣는다고 압박받는 회사는 대한민국의 대기업 뭐 삼성, 롯데 이런 데 빼고는 없어요. 유튜브가 그거 미국 회사인데 그거 압박 받겠습니까? 그건 뭐 한참 잘못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사실 뭐 이 거짓말 뉴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 거짓말 뉴스라는 것은 만약에 거짓말 뉴스가 있으면 거짓말 뉴스 하는 그 주체가 지금 대한민국 그 실정법에 의해서 법의 잣대로 심판이 충분히 가능한데 왜 유튜브한테 얘기를 해요? 유튜브는 말이죠. 어떠한 그 마당, 자리를 멍석만 깔아준 거지 유튜브가 그렇게 가짜뉴스 하라고 종용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면 말이죠. 드루킹의 그 1억 번도 넘는 조작, 이거 1억 번이 넘어? 그러면 네이버는 뭐예요? 이런 잣대로다가 네이버는 국정감사를 1년 12달 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유튜브가 만약에 가짜뉴스를 좌든 우든 누가 했다고 가정합시다. 했어요. 근데 유튜브가 무슨 관리가 있냐 이거예요. 물론 관리 감독을 해달라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형평성이 안 맞아요. 미국 기업인 유튜브에는 찾아가서 이렇게 뭐 해달라고 항의 방문하고 압박하면서 지금 국내 기업인 네이버는 말이죠. 이 네이버는요. 여러분들 그냥 유튜브하고 또 개념이 달라요. 이 네이버는 삼박자 다 갖춘 기업이에요. 돈도 수익성도 엄청나요. 물어봐도 답변을 못할 정도로. 왜? 매일 들어오는 돈을
감당을 못할 정도로 벌고 있는 회사예요, 이 네이버는. 네이버 국회의원들한테 오늘 당신 얼마 벌었어? 몰라요, 그 회장도. 저녁에 12시에 밤에 결산 봐야 한다고. 그 정도로 돈을 벌어요. 장사하죠. 뭐 금융도 있잖아요. 네이버에서 안 하는 게 뭐 있어요. 시장 골목 다, 예? 상권 다 침투하고.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네이버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이버라기보다는 그건 카카오. 그러니까,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 심지어 이런 건 어떠세요? 만약에 이 유튜브의 잣대로다가, 가짜 뉴스가 유튜브를 통해서 했으니까 문제 제기가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네이버 포털 기사에 댓글 조작한 드루킹 사건, 김병수 사건은 말이죠. 그 하나하나 안건마다 그 네이버 총수는 불러서 조사하고 수사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잣대라면, 예. 너무 어이없는 게 말이죠. 그 100몇 건의 삭제 요청이 구글에만 있다. 유튜브에만 있다. 그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들? 왜 그랬겠어요? 다른 데서 난리치고 압력 넣은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미국 회사만 일부러 그런 영상이 올라와 있고 그런 내용들이 비판 기사들이 올라와 있겠습니까? 오죽 압력을 넣고 난리를 피우고 압력을 넣었으면 삭제를 했겠습니까? 정말 한심하고 말이죠. 이거 민주당 또 이 청와대 정말 이게 세계적으로 말이죠. 망신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제가 사진 하나 올려드릴게요. 지금 구글에 대해서 돈 내라 왜 서버 없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구글의 전 세계에 흩어진 서버, 일명 서버 공장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서버를 많이 생산해내는 회사가 구글이에요.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게 보세요. 풍경을 보면은 바닷가, 추운 지방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에 갖다 놓으면 또 환경단체들이 또 꼴값 떨고 난리치고 아니 그러면 뭐 구글 서버 뭐 몇 개 갖다 놓고서는 세금 내라는 얘기 한 10개 갖다 놓을게요 그러겠네. 존 이사장이 한 10개 갖다 놓을게요. 우리 회사 직원들 쓰라고. 그거 얼마나 걷어가겠어요. 그만큼 기업 환경도 글로벌 해야 되고 또 법제도 따라가줘야 되는데 대한민국 언론 탄압하고 있고 말이죠. 이렇게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는데 어느 회사가 와서 여기서 회사 영업을 하겠습니까? 기업 영업을 하겠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왜 기후하고 관련이 있냐면요. 여러분들 비트코인, 가상화폐도 이 채굴을 할 때 보면은 굉장히 고열, 그러니까 이 IT 산업, 컴퓨터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면 그 컴퓨터 자체 내에도 그렇고 냉각 시설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럼요. 네, 기온 다운을 시켜줘서 적정 온도를 이제 유지하려면 그러면 그 비용이 좀 전에 신 대표도 얘기했지만 그 비용이 2중 3중으로 드는 거예요. 이 채굴, 비트코인 이거 가상화폐 만드는 것도요. 채굴 비용 중에 이 전력량에 대한 전력에 대한 비중이 차지하는 이 금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타산이 안 맞는다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것을 말이죠. 민주당에서 왜 한국에는 서버를 없냐? 그러면 이 회사 보러 왜 쓸데없이 한국에다 놓고 돈을 더 들이려는 거죠? 게다가 원전까지 폐쇄해서 전기료도 비싸요.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기후가 우리 지금 가뜩이나 올해 말이죠. 40도를 찍었어요. 여러분들. 기상관측일에 101년 만에 처음이래요. 그런데 이런 나라에다가 저렇게 고열에 컴퓨터를 놓고 작업을 하게 되면 그거 온도 맞추기 위해서 냉각하려면 그 전력이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론적으로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디다 놔라 어디다 놔라 이거는 우리 국가적으로 말하면 내정 간섭처럼 말이죠. 남의 영업에 대해서 감나라 판나라는 것은 이것은 관치가 아닌 다음에 민간 기업에 대해서 국가가 말이죠. 더군다나 말이죠. 외국 기업에 대해서 이것은 월권 중에서도 월권이고 이러한 질문 자체가 좀 우매한 질문이 아닌가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짜뉴스 얘기 나오는데요. 이 뉴스 민주당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면서 아마 좌파 성향의 분들도 편치 않을 거예요. 굉장히 지금 오금이 저릴 겁니다. 왜냐하면 김어준, 주진우 이 과거에 이 양반들 SNS상에 발언한 내용, 팟캐스트 등에서 한 얘기, 광우병서부터 말이죠. 세월호 7시간 등 이거 다 당연히 이 문제가 불거지면 이 가짜뉴스의 원조라고 하는 지난날의 모든 것이 다 이게 얘기가 나올 텐데 아마 우리 우파 유튜브들 중에서 한두 명 타깃이 돼가지고 공격을 받겠지만 이 좌파들도 말이죠. 흔히 말하는 좌파의 중심 세력들, 예, 이 팟캐스트 커뮤니티 가지고 있으면서 보도하고 정보 이렇게 소통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도 오금이 저리겠죠. 당연히 같은 잣대로 지금 이것을 따져봐야 될 그러한 필요성이 있는 것인데 지금 여기 보면 말이죠. 아주 일목요연하게 심지어 구글에 가서 말이죠.
기사, 자기들이 말하는 가짜뉴스 일명 그러한 것을 아주 나열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5.18 광주 북한 침투설 이거 가짜뉴스라고 얘기하고요. 아니 이거 지금 특위가 만들어져서 여야가 합의해서 지금 자유한국당 특위에서 또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구글에 민주당이 합의해 준 내용이에요. 그거. 그러니까요. 네. 구글에 가갖고 이거 삭제 요청을 했어요. 공식적으로 한 겁니다. 웃기는군요. 그러니까 협조 공문이라는 형식으로 공문을 통해서 이거 삭제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건강 이상설 이거 가짜뉴스라는 거예요. 이거 삭제해달라는 거예요. 또 뭐냐. 문재인의 아들 문준용 취업 비리, 취업 특혜, 의혹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관련된 그 정보 이거 모두 삭제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제가 나열한 이러한 등등의 것들은요. 지금 오늘 그 공식적으로 민주당이 구글에 공문을 통해서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내용들입니다.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글 관계자에게 이런 망신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게 또 안 되니까 말이죠. 구글 사장을 국감장에 불러서 또 왜 세금 안 내냐? 회피하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 겁박이죠. 겁박이죠. 예, 맞습니다. 진짜 유치한. 대한민국이 지금 독재 국가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이제 구글이 압박을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저작권 위반을 하는 가장 심각한 나라가 중국, 그 다음에 어딘 줄 아세요? 뭐 북한도 있을 수 있고. 후진국 빼놓고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도 예. 있을 수 있고. 지금 대한민국의 이 저작권 위반이 포털에 엄청나게 올라가 있어요. 카페라든가 이런데 영화 올리죠, 뭐 사진 마음대로 올리죠, 예능 문화 쪽에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음대로 올리죠. 예? 미국이 이거를 갖다 이제 FTA 체결한 다음에 대한민국 저작권 위반에 대한 심각한 그 위해로 아마 압박을 가할 겁니다. 예. 박강원 의원이 뭐 앞장서겠죠. 예. 그리고 이제 미국도 야 니네 그 네이버 여기서 우리 교민들이 검색하는데 왜 서버 니네 한국에 놓고 하냐? 미국으로 가져와라. 네. 뭐라 그럴 거야 도대체 그러면? 가짜뉴스 대책 특위까지 만들었던 집권 여당인데 미국이 그렇게 얘기하면 무엇라고 답할 수 있을런지 말이죠. 아울러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그 유튜브의 그 자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지금까지는 신 대표하고 제가 민주당의 그 가짜뉴스 대책 특위라는 곳에 의원들이 구글을 찾아가서 요청하고 자기들의 주장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지금 유튜브사의 입장은 아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완고합니다. 이 가짜뉴스의 특단의 정의 확고하게 나눌 수 있는 이분법으로 딱딱 끊어서 가짜뉴스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의 것 여기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애매하고 앞으로도 지금 진행 중인 이제 법의 잣대로 결정이 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또 역사적인 심판이 분명히 따라야 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면서 거부 아닌 거부 의사 표시를 분명히 했는데요. 유튜브는 이미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 자체적인 그 가이드라인이 설정이 돼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엄중합니다. 심지어 제가 볼 때는요. 대한민국의 방송심의위원회보다도 더 투명해요. 왜? 대한민국의 방송심의위원회 제가 사실대로 얘기할게요. 왜 더 유튜브가 투명하냐? 한국방심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권력과 정치 성향에 따라 다르잖아요. 제가 뭐 너무 심한 얘기했습니까? 맞잖아요. 에? 그 방송심의위원회 여권에서 등용시킨 방송심의위원 몇 명,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또 보낸 사람 몇 명, 이래서 정치적 성향으로 찬반 토론하잖아요. 이런 것은 이건 투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가짜뉴스를 따질 때에는 공이 정치적 성향 다 배제하고 가짜냐 아니냐, 거짓이냐 아니냐, 허위냐 아니냐 이것만 논하면 되는 건데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지금 방송심의위원회를 통해서도 뭐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뭐 이렇게 등등 우리 국민을 상대로 겁박하는데 이미 이 대한민국의 방송심의위원회보다도 더 엄중하고 투명한 그러한 그 자체 유튜브 자체의 가이드라인이 설정이 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고요. 그럼요. 이미 더 엄중한 그리고 유튜브는 그 플랫폼 내에 말이죠. 건전성 확립을 위해서 자체의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에 보면요. 저작물, 사용자 제재는 아주 철저하게 이미 이루어져서 유튜브를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유튜브 대표들이 이미 굉장히 엄중하게 의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도용을 했다든가 예. 저작권 문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거짓말, 욕설 등등 뭐 누구 비하, 폄하 그리고 명예훼손 등에 연루되면은요 유튜브가 언제든지 제재를 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방송심의위원회보다도 훨씬 더 신속하게 여러분들 태블릿 PC 하나 가지고도 지금 수년째 끌어요. 방심위는. 그런데 이 유튜브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방송하기 전에 신의 한수에서도 얘기했는데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결정문이라든가 판결문이라든가 있어서 보내면 말이죠. 즉각 처리한다는 거예요. 예? 대한민국 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 저 멀리 태평양 건너에 있는 미국 회사인데도 이 정도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하는데 이미 명예훼손, 허위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등등의 허위 유포, 정보 이런 거에 대해서 제도권 안에서 대한민국 법으로 말이죠. 얼마든지 규제하고 따질 수 있고 그에 상응하는 어떠한 법적 조치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나서가지고 우파 성향의 유튜브에게 이렇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겁박을 하고 말이죠. 법의 잣대로 뭐 어떻게 한다는 둥 이런 식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것은 이건 또 하나의 재갈을 물린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예, 국제적 언론 탄압 국가로 낙인이 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아유 정말 얘기 더 하고 싶어요 사실은. 네, 이제 짧게 끝내려고 하는데 유튜브에 대한 압박과 공격 탄압 뭐 유튜브 직원들이 아주 현명하게 대처한 것 같습니다. 유튜브 가이드라인 굉장히 엄격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옷 벗고 난리치고 거의 야동방송처럼 하고 있는 데가 어디죠? 아프리카 TV 아닙니까? 그거 찾아가서 항의 한번 해봤습니까? 아프리카 TV 잘못 봐갖고 말이에요. 자살한 사람도 있고 말이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갖고 말이죠. 큰일이 났습니다. 그거 문제 삼은 적 있습니까? 아프리카 TV 찾아가서 팟빵 아예 인트로에다 이렇게 집어놨어요. 이 방송은 욕설이 심하고 노약자 및 임산부는 시청하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그런 사람들이 지금 종편에 나와서 방송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 팟빵 찾아가서 항의해봤습니까? 민주당은 지금 대한민국을 나치 시대로, 독재 시대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정권은 정말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방송 마치는데요. 구독 버튼 확실히 눌러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그냥 짧게 하나 말씀을 드리면 미국 내의 그 정치 성향의 그 광고를 분석해서 발표한 그러니까 뉴욕대학교 그 공과대학 컴퓨터 과학자들이 발표한 데이터가 있는데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뭐냐면 미국 내의 우파들은요. 구글을 선호하고요. 좌파들은 페북과 트윗을 선호한다고 그럽니다. 이게 연구 결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특이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힐러리를 이길 때, 대선 때 이길 때 페북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했다고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 홍준표 대표는 말이죠. 여러 가지 국민하고 소통할 때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아주 인상적인 건 말이죠. 미국 내에서는 지금 두 분이 트럼프 대통령과 홍준표 대표가 많이 소통하고 있는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좌파들은 많이 선호하고 있다. 그리고 우파는 구글을 많이 좋아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발표가 있는데 공이 이런 걸 보면 말이죠. 지금 우파는 구글이 되었든 트위터가 됐든 페이스북이 됐든 간에 이 모든 그 SNS 소통을 통해서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것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미국도 지금 기존 언론보다도 신미디어, SNS, 유튜브 이런 미디어에 많은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고 있고요. 많은 광고들이 그쪽으로 유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미디어들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 있게 야, 니네들은 가짜뉴스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대한민국 애국 시민 여러분들. 저자들의 압박에 절대 굴하지 마십시오.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지하시고요. 꿋꿋하게 나가면 됩니다. 예. 지금 우물안 개구리처럼 유튜브에 찾아가서 독재인데 지금 우리 민주당 정권이 독재를 하는데 당신들이 왜 우리 독재를 안 따라줘? 이런 꼴입니다, 여러분들. 예. 얼마 전에 법학자를 만났는데요. 지금 이 가짜뉴스 관련 법안을 보시더니만 하시는 말씀이 나치보다 더하다고 합니다. 나치보다. 나치도 이 정도 안 했다고 합니다. 정말 악독한 정권입니다. 갈아치워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십시오. 동그랗게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잠시 후 또 다른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